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이제 사퇴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기환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논의해볼게요. 그러면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일단 윤석열 총장님 사태가 따로 무슨 의미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 윤석열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시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나는 개인한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말 한마디로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인식을 우리 각인이 돼 갖고 상당히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충성을 안 하고 헌법에도 충성을 안 하고 그러면 오로지 검찰 조직에만 충성하는 검찰 조직 충성자, 즉 검찰주의자였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 식구 감싸싸기 그렇죠. 하는 그런 게 이제 검찰주의자로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함으로써 또 마지막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도 그냥 내가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용히 사퇴하면 되는데, 그냥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치인 윤석열로 돌아가겠다. 이런 어떤 신호탄이고. 결과적으로 종계는 들어가겠죠.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하더라도, 어쨌거나 난 정치적인 인물로서, 개인적인 어떤 그 성향을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고, 두 번째로는 장모 사건하고 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압박이 많이 밀려오는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문정 검사라든가 이런 어떤 검찰 동일체에 관련된 부분들을 깨버리려고 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력들이 점차 커지고, 또 박범계 장관 등 이렇게 어떤 장관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도저히 검찰 내에 검찰총장으로 남아갖고는 장모 사건이나 처 사건을 이제 이거 사퇴를 함으로써 지금부터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해갖고 또 현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듯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아내겠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마지막 하나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야권이라고 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다 보니까, 야권의 대선 주자가 있나요, 없나요? 글쎄요, 있겠죠. 없어요, 지금.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야권으로부터 이제 어떤 대선 주자급으로 이제 이 급부상이 되면서 상당히 손짓을 좀 많이 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은 야권 쪽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있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대선에 대한 꿈, 장모하고 처 사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의 어떤 사태. 그렇군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제 야권의 이제 어떤 정치 구도상에서 자꾸 이제 손짓을 하는 데 대한 대응, 이런 쪽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박사님,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검찰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검찰의 문제를 갖고 얘기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 정도로 방대한 양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검찰은 우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 그렇죠. 이거하고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박사님, 검찰의 이제 정의가 검찰 권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검찰은 자기네가 말하는 정의만이 사회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의가
검찰 동일체라고 하는 제19 감싸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국민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정의야 이렇게 하는데 검찰은 뭐 내내 윤석열 총장이 뭐 어디가 발표할 때마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정의롭게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사실은 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가 이제 가장 문제고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현재 갖고 있다 보니까 기소권을 갖고 기소를 하게 되면은 명예를 얻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 윤석열이 뭐 결국은 뭐 명예를 얻은 게 뭐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기소를 함으로써 명예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명예를 안 얻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가 돈을 많이 줬겠죠. 그렇죠. 돈을 많이 주고 야 이제 이거 나 봐줘라 나오죠. 이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여기서 기소를 안 했더라고 하면은 탄핵도 안 갔겠죠. 그렇죠. 안 가겠죠.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기소를 하게 되면은 명예를 얻고 기소를 안 하면은 돈을 얻고 그 양자 겹수 딱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하고 같은 동일선상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박사님의 생각에는 예. 이렇게 검찰한테 기소권이나 수사권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예. 다 분리해야 지금 되는 이제 분리하는 걸로 해갖고 이제 뭐 이미 그건 결정이 났어요. 분리하겠다는 거. 분리하겠다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권은 갖고 가게 되고 이쪽에 이제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가고 6대 범죄 사항에 대해서만 검찰이 갖고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다행이에요. 최근에 이제 근데 6대 범죄까지도 이제 검찰에서 분리하려고 하니까 이제 반발을 이제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밥그릇은. 근데 아까 그건 결정난 사항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어서 하는 질문을 할게요. 윤석열의 향후에 정치를 과연 할까요, 말까요? 이게 참 궁금한데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궁금 안 할 거예요. 뭐 하겠죠. 딱 봐도 뻔인데. 뻔하게 이제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어떤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중요한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몰락한다 이렇게 이제 500원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사퇴하는 시기들도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 대선 나가려고 하지 이제 않을 거예요. 내년 뭐 그렇죠. 4월 8일 날 이전에 이제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때에 이제 맞춰 갖고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1년 이내에 사퇴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는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1년 전에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윤석열도 그 의도로 이제 1년 전에 나오려고 이제 4일 날인가요? 이렇게 이제 사퇴를 냈는데 이분이 이제 정치 생활을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현재 이제 이미 이 사람은 1년간 정치를 해온 거예요. 거의 검찰 정치를 해왔죠. 그러니까 그 늘 검찰주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뭐 진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줄 알았더니까 대통령한테 자꾸 대들므로써의 자기 밥그릇을 이렇게 키우는. 그러니까 옛날 정부는 박근혜한테 막 대들고 공격하고 함으로써 이제 이쪽에 지금 민주당 세력한테 박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와갖고는 이제 검찰주의자다 보니까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대들므로써 자기 밥그릇을 존재감을 또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자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공을 했죠? 검찰의 막강한 힘을 갖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과연 지금의 앞으로 이제 옷을 벗고 난 뒤에도 검찰이 밀어줄까? 안 밀어주죠. 안 밀어줘요. 누군데 밀어줘요? 그러니까 조남관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밀겠죠. 근데 이제 이 밀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가 됐잖아. 그죠? 이제 분리가 돼갖고 앞으로는 이제 수사는 전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만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에서 수사권을 주는 대신에 검찰에 뭘 남겨놨냐면은 6대 범죄 수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에서 계속 해야 그러면 된다. 그 6대 범죄 수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6대 그러면? 범죄 수사는 제가 좀 메모를 좀 해갖고 왔어요. 6대 범죄 수사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제 이게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자.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 상대로 또 그 6대 그렇죠. 수사로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부패 범죄. 부패 범죄가 뭔지 알잖아요. 알아요. 너무나 이제 부패돼가고 두 번째는 경제 범죄. 그 뭐 이 대기업의 오너들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공직자 범죄. 그렇구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지사 장관, 도지사 이런 사람들의 범죄. 네 번째로는 선거 범죄.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 기소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 국회의원 목숨이 날 날아갔다 붙었다 하잖아요. 네. 다섯 번째는 방기사업 범죄. 이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방위사업 범죄. 방기사업 범죄 뭐예요? 방위사업, 우리 국방에 관련된 거. 국방. 우리 이제 군사비를 갖고 외국에서 오케이. 미사일을 수입을 하고 이게 다 방위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단위가 커요. 여섯 번째고 이제 대형 참사 같은 거, 세월호 같은 거.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6대 범죄라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분리를 했잖아. 네. 분리를 했는데 이쪽에 뭐 존도둑이 뭐 이렇게 그 라면 훔치고 뭐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뭐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떼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거는 다 지고 있는 그럼 거야. 결과적으로 딱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남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남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대로 다 남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이거조차도 검사에서 다 뺏어와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걸 하도록 그런데 아직 하고 그 있단 말이야. 중대범죄수사청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아니, 없고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 윤석열이 너무 과잉 수사를 하고 있잖아. 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둬 갖고는 지금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가 이게 다 6대 범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게 하니까 검찰에 계속 이걸 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고 여권에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국회에다가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갖고 검찰의 마지막 남은 가장 핵심인 이걸 뺏어 갖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걸 줘야 된다. 이래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핵심이 정관예우예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면은 명예를 얻는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안 지금 하게 되면 돈 받고. 6대 범죄에 되게 이제 뉴스거리잖아, 이게. 이거를 명예를 얻는데 만약에 안 얻으면 기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욕을 먹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들한테 욕 먹지만은 뒷돈도 좀 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관예우 많이 들어봤잖아요. 들어보긴 하는데 뭔 정관예우는 뭐냐니까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다가 옷을 벗고 나가면은 그 검사는 기존에 검찰청에 있는 검사하고 친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친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야. 뭐 죄 하나 졌어. 이거 이제 이렇게 그 기소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검찰이 갖고 있잖아. 검찰이, 그렇죠. 그러니까 정관예우 바로 직전에 나갔던 네네네. 검찰 뭐 검사장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돈 좀 찔러주고 못하게 청탁 비슷한 거 그러면 청탁이지. 그러니까 청탁이 전관 바로 직전에 그 일을 하던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장 출신이 가갖고 야 이거 좀 이게 얼마 좀 받고 덮어줘라 그런 거죠. 덮자. 이래 갖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건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 벌잖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라면 하나 훔쳐갖고 들어온 걸 갖고 정관예우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사기꾼 안 하겠지, 그지? 안 하겠죠. 누가 해? 아까 6대 범죄, 그렇죠. 뭐 부패 범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부패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관 거죠. 예우에 의해서 그런 거 하겠지, 그지?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관에 있었던 뭐 검사장, 대법원장 이런 출신들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얻어서? 사갖고 야 이거 그거 해. 그러면은 검사는 그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글쎄요, 그거는 무조건 들어줘요. 그게 들어줘요? 검사 동일체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왜 들어줘?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주면 아니 개별적으로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왜 들어주냐? 그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나도 좀 있으면 사퇴하면 뭐가 돼요? 똑같은 사람이 정관이 되잖아. 그 만약에 그거를 아. 안 들어준다라고 여기서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이 나가갖고 정관 예우로 또 그 후배 검사한테 이런 청탁을 했을 때 후배 검사는 못하는 안 안 들어주겠죠.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게 검사 동일체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구나. 그 전임이 와갖고 하면은 야 이거 그냥 기소하지 말고 그냥 덮자. 덮는 이러면 거예요? 돈 받고 덮는 거야. 왜? 정관예우 그 선배도 또 그 선배가 그렇게 한 걸 그렇구나. 다 덮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검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돈밭이 어디예요? 6대 범죄지. 6대 범죄죠. 6대 그렇죠. 범죄가 완전히 그러니까 안 돈방석이잖아. 낮추려고 그러는 거죠. 돈방석인데 이 6대 범죄가 누구 때문에 그 검찰 손을 떠나죠? 그 윤석열. 윤석열 때문에 떠나는 거야. 윤석열이가 너무 설치고 과잉 수사를 하고 자기네 그 식구만 감싸고 그 자기네 식구에 검찰이 2,000명이야. 2,000명 중에 특수부 검사들은 그러면 양쪽이 안 돼. 박사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 윤석열 그 검찰장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적당히 했었으면 그럼 이런 그대로 일이 있었지. 그대로 육대 있었죠. 범죄가 그죠? 있으니까 자기네가 정관 예우를 계속 받으면서 뭘 했겠어? 돈벌이를 그렇죠. 계속 했겠지. 응, 나 계속 변호사 하는 거죠. 나가면은 응. 이제는 앞으로 윤석열 때문에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밥그릇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졌어. 쉽게 말하면. 이제 수사청이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쵸. 중대범죄. 그러면 지금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도 돈벌이가 된다 안 없어요. 된다? 안 되죠. 안 돼. 이제는. 그럼 지금 다 윤석열 정충장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죠. 그렇지. 이제 윤석열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중대범죄 수사청이 만들어지거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검찰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밥그릇을 다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게 나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 2,000명의 검사 중에서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100여 명뿐이 안 돼요. 그게 그렇게밖에 안 돼요. 특수부. 그 윤석열이가 자기 챙기 밥그릇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사람이 특수부 출신들이란 말이야. 그렇구나. 그 사람들만 챙기는 거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윤석열 때문에 밥그릇이 없어져 버리니까 화가 난 쩍벌이가 거죠.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음. 지금부터 자기네 밥그릇을 다 깨트려 버린 윤석열 사건에 대해서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주죠. 뭐 봐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그 특수부 출신들 후배들 한 100여 명은 봐주겠지. 나머지는 택도 없는 얘기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그 정치계로 예, 들어가는 예,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예. 이유. 와, 진짜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저 그런 거 몰랐었어요. 예, 예. 처음 알아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박사님 결국 검찰은 예, 예. 기소권이 예, 예. 정관 예외 가장 큰 힘이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소권? 이건 뭐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근데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하면은 정관 예우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직전 선배 거를 갖고 온 부탁을 한 건 들어주면은 우리 후배들이 다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후배 검사들이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똑같이 그 내가 한 건 봐준다라고 하고 뭐 돈 좀 받았어. 그러면은 그게 보험 드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이 6대 범죄 수사가 이제 돈벌이인데 이게 없어지는 바람에 보험을 다 깨버린 거야. 그 전에 그러면 다 종장들 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뭐 우리 그 검찰이 아까 했잖아 정의가 있었어. 아니 없었지. 자기네 그러니까 자기네 정의만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렇구나. 지네가 이게 정의다 이러고 뒤로는
정관료 돈 다 받아 처먹고 전에 거는 다 봐주면은 그 돈방석이 앉는 거고 하고 뭐 기소를 막 해버리면은 명예를 막 얻고 잘한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항상 우리는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조국을 막 갖다가 기소를 막 무리하게라도 하니까 저쪽에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 막 치고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대통령 끝까지 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소를 하면은 무조건 얘네들은 센 놈한테 기소를 세게 하면은 명예를 무조건 얻는 거야. 뭐 이쪽에서 어떤. 그런데 조국 같은 경우에 너무 과감하게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지금 대선 주자까지 나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기소권은 뺐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기소권을 뺏으면 안 되고 수사권 놔두고 기소권 뺐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어려운 얘기고 뭐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면 예. 윤석열이 향후에 총치를 과연 성공할까요? 말까요? 갈 것 같아요? 성공?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국민의 대부분이 실패로 보는 거죠. 그렇죠. 국민이 눈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밀어도 국민들이 있잖아요. 야당에서 이제 밀고 뭐 이쪽에 태극기 아저씨들 중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에 지금 현재 여권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이제 다 원수로 여기니까 뭐 안 된다고 치고 중도하고 이쪽에 그 가짜 보수들 그다음에 이제 극보수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극보수는 안 밀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네 우상이 누구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이명박과 박근혜를 집어넣는 사람이니까 절대 거기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보수들이 이제 관심을 보이는데 관심 보이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뭐예요? 주자가 없어서. 예, 그러면 저기 저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 막 선언했잖아. 나 대선 주자다. 했는데 뭐 1%에서 3% 왔다 갔다 하고 그렇구나. 홍준표 내가 하겠다 이러는데 뭐 5% 6%. 홍준표 측은 무소속 아니에요? 아니 어쨌거나 이제 그 야권이라고 하는 왔다 갔다 하고 안철수 내가 나가겠다 대권에서 뭐 한 6, 7%.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는 거야. 없다 보니까 일부 보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은 현재 여권에서 버림받고 여권에 뭐 어쨌거나 대드는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만들어보자 이러는데 자 이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야. 그렇지. 오늘이 선거 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옛날에 봤을 때도 옛날에 이제 고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총리를 지내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엄청 인기가 있어갖고 이분이 이제 좀 욕심을 조금 낸 거야 이분이. 대선은 나가. 대선 나가려고 했다가 3일차나 됐어요. 그냥 총리 그만두고 뭐 대권 주자로서 좀 움직이니까 바로 와르르 무너지고. 진짜로? 또 뭐 이런 분이 최근에도 한 분이 있었죠. 반기문. 반기문 알죠. 거기는 뭐 난리가 났잖아. 맞아요. 뭐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와갖고 의기양양하게 내가 대선 나간다. 뭐 거기도 막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흥분해갖고 이제 여야가 한번 뭐 이렇게 또 한 번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어떻게 됐죠? 한 방향 와르르 가고 무너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빙산의 일각에 이런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이제 밑부분이 허술한 어떤 거다. 그러니까 탄탄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결국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야권 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중도층이 어떻게 가느냐 문제잖아. 그죠? 그렇죠. 중도층이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검찰 내에 있었으니까 장모 사건하고 처 사건을 덮고 왔잖아. 그죠? 지금은 불가능하잖아.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 그 맞아요.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자연인이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장모 사건하고 처 사건이 드러날 텐데 과연 그거를 보고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할까? 아닐 것 같아요. 안 하죠. 지금 정치권에 있는 홍준표, 원희룡, 여기에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 검증을 다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 검증을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검증 안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윤석열. 윤석열. 이 사람은 검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아니, 머리가 좀 그런 쪽에는 이게 암기력만 있어. 그래서 그것도 암기력이 다른 판검사보다는 없어갖고 구수를 했잖아요. 시험을 9번 봐갖고 이제 진짜. 그럼 그 구수 호가 구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하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번에 이제 이 오늘 엊그저께 이제 그만둔 이 시나리오의 저 뒤에는 정치를 누구한테 그 훈수를 받고 지도를 받은지 아세요? 글쎄, 뭐, 대구 쪽에 안철수. 왜요? 왜? 작년 12월 달에 안철수한테 찾아가갖고 내가 이게 이제 그만두고 정치를 해야 되겠는데 한수 왜 안철수한테 갔어요, 왜?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지금. 전형적인 실패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철수를 바라볼 때 뭐 의사로서의 가장 V3 만든 사람으로서는 그 인정을 할지 몰라도 정치인 안철수는 내가 이명박인데 꽉! 뭐 이렇게 하는 안철수를 정치적인 어떤 스승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가장 이게 중요한 건데 대선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돼요. 과연 윤석열이가 법기술자로만 지금까지 평가를 받았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범죄 잡아넣는 게 아니잖아. 대통령은 그렇죠. 다 통일 알아야지. 문제, 맞아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문화 문제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하고 TV 토론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기죠.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이기고 지고가 아니야.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하고 경제 문제를 갖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토론 자체가 이걸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의 게임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통일에 관련된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있습니까? 경제에 관련된 이념과 사상 철학이 있어요? 도시에 관련된 철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지가 평생 동안 해온 게 뭐만 해왔어요? 범죄 잡는 거. 그거 해왔어요. 그거 검찰. 내가 이러 보니까 정부적 감각도 없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갖고 말 한마디 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이미 실력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적 감각이 어느 정도 없냐면은요, 이 완전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엊그저께 이제 총장 그만둘 때도 딱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오늘부로 검찰총장을 내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지지해주고 성원해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만약에 있으면 그렇게 정의가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가버리면 되는 거야. 거기서 무슨 주접을 떨고 부패가 반부패가 어떻느니 정의가 어떠니 지가 말하는 정의가 뭐야 그게. 그러니까 정부적 감각도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나 부패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로 제가 아까 총장 그만두겠어. 그동안 서운해져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만 딱 하고 끝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말을 좀 아껴서 써야 되는데 그저께 그 대구 가갖고 그 출정식 그 대선 출정식 아니야. 그 완전 잘 짜여진 각본이에요. 누가 이제 그 각본을 만든지 몰라도 저 바보들의 합창들이에요. 그게 권영진 시장이 나와서 무슨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그걸 주고요. 그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그러니까 다 들켜버린 거야. 이미 이제 다 들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각본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수준 낮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공을 할까 못할까는 지금까지는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없다 보니까 없어요. 다 나오라고 했잖아, 그죠? 맞아요. 다 나오라고 나와가고 한편 하자. 자 나와가고 이제 한편 하니까 안철수부터 자기가 대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오라고 했지만은 나왔어. 같이 어깨동무 할까요? 네. 경쟁자지. 홍준표도 그렇죠. 나오라고 했어. 이제 나왔어. 경쟁자지. 경쟁자잖아. 그렇죠. 되겠어? 맞아요. 그럼 지금부터 씹어질 거란 말이야. 한교안이가 엊그저께 이제 나도 같이 함께 하겠다.
이제 어느 시점 되면은 경쟁자잖아. 그렇죠. 그래 지금은 경쟁 관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다 보니까 잘 나왔어. 뭐 우리 이제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돼.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점점 가고 올 이제 6월 달 정도 그렇죠. 전후 되면은 각자가 어떻게 돼요? 전부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경쟁 그렇죠. 관계가 되면은 그때부터 윤석열의 실력은 나타나게 돼 있고 윤석열의 과거에 대한 비리 관계는 다 나타나게 돼 근데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윤석열 이제 대선 후보로 경선을 붙일 거 아니야. 그렇지. 경선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뭐 하러 경선에 가는 거야? 떨어지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이제 우리 너무 예단을 뭐 일정하면 안 아니, 되지만은 그냥 실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거다. 그럼 뭘 믿고서 가는 거지? 정치는 지금 홍준표 야권에서 뭐 홍준표나 이 안철수도요. 옛날에는 약간 바보스러운 안철수였지만은 이제는 뭐 한 10년 가까이 정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좀 뭐 막 깨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좀 그래도 이 내성이 좀 붙어갖고 이제는 그 정치인 안철수로 자리매김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10년 전 안철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뭐 향후 정치 성공은 어렵다라고 본다. 이게 저도 제 그렇게 결론입니다. 봐요. 박사님.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들었어요, 박사님. 어쨌든 예. 윤석열 전 총장? 예, 전 총장입니다, 이제. 이제 전 총장이니까 우리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활동을 잘 지켜봅시다. 어떻게 나오는 건지. 글쎄 저도 궁금합니다. 실패나 성공이나 그런 면에서 얘기할 수가 좀 그렇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